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17일 시행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의 소방원론 문제 1번 보시면은 이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금속이죠. 다음에 철제, 철도 마찬가지로 금속이죠. 열을 잘 전달하죠. 네, 은도 마찬가지로 금속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아주 높죠. 이에 비해서 요 앞면, 즉, 이 천연 그 암석을 갖다가 고온에서 우리 유리섬유 뽑아내듯이 섬유로 만드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가 인공 무기섬유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그 성면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성면이 뭐예요?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이 성면은 현재 사용도 안 되고 생산도 못하게 해놨는데 이 발암물질, 성면을 대체하는 물질이 바로 암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방화 재료로 많이 써요. 즉, 열 전도율이 아주 작기 때문에 방화 재료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 전도율 보면은 여기 그 은이 가장 열 전도율이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크죠. 360. 그다음에 알루미늄, 금속이죠. 196. 철이 62. 여기에 비해서 이 앞면은 2 내지 3이니까 뭐 몇백 배가 이렇게 그 열 전도율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건 그 앞면이 여기서 뭐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2번은 공기하고 하론 1301의 혼합 기체에서 이 공기의 그 확산 속도는 하론 1301에 비해서 몇 배인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기의 확산 속도가 몇 배니까 U1이 공기의 확산 속도예요. 그래서 U2가 하론 1301의 확산 속도죠. 자, 이 기체의 확산 속도라는 것은 우리 그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확산 속도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체가 퍼지는 이 확산 속도는 그 기체의 밀도, 다시 말하면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U2분의 U1은 M1분의 M2에다가 즉 분자량에 비해 루트를 씌운 거죠. 즉 반비례 관계예요. 자, 공기의 분자량을 밑에 분모해 놔야 되죠. 29. 하론의 분자량 149죠.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2.27배만큼 빠르다는 거죠. 즉 하론 1301에 비해서 공기가 퍼지는 속도가 약 2.27배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작은 놈이 빨리 퍼지는 거고 분자량이 크면 그 확산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소 있죠? 수소 이거 분자량이 2죠. 질소는 얼마예요? 분자량이 28이죠. 보시면은 그 수소 기체가 요 질소보다 훨씬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나가죠. 자, 이 3번은 건물 화재의 표준시간 온도 곡선에서 화재 발생 후 요 1시간 경과할 경우에 내부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목조 건축물하고 요 내화 건축물의 온도 곡선을 여러분이 뭐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향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은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빨리 감쇄기에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목조 건물은 빨리 온도가 높게 올라가고 빨리 연소 낙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화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이에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오랫동안 고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30분이면은 대략 840도 정도.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되면 925도씨. 그 다음에 2시간이 되면 내화 건축물이 약 1010도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표준 온도 곡선인데 1시간이 지나면 여기 925도 정도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목조 건축물하고 요 내화 건축물의 요 온도 곡선은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음은 4번으로 가죠. 4번. 자, 건축물의 그 피난 동선이에요. 즉, 피난 경로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이 피난 동선, 즉 피난 경로는 가급적 단순해야 좋죠. 왜냐하면 사람은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단순하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죠. 다음 2번에 피난 동선은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여러 개의 출입구하고 연결되면 좋은 거죠. 피난 동선은 요 수평 동선. 수평 동선은 우리가 복도예요. 수직 동선이라는 것은 계단하고 그다음에 요 비상용 승강기 있죠. 요 놈이 바로 수직 동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되는 거 맞는 얘기. 4번에 요 피난 동선은 복도, 수평 동선이죠. 그다음에 계단, 수직이죠. 요거를 제외안했는데 제외안이 아니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비상용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4번이 요게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난 동선은 수평하고 수직 동선으로 구분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 보면 이방향 원칙,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시적 방법이 원칙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피난 설비는 고정식 위주로 하고 요 보조적으로 이동식을 보조적으로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피난 대책은 요 풀프루프하고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풀프루프라는 것은 사람이 그 화재가 나면 인간 행동 특성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경향을 그 배려한 대책으로서 요 피난구 같은 거 문자 대신 그 사람이 뛰어가는 그 그림을 갖다 그려놓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피난구 열 때 바깥으로 나가는 그 즉 다시 말해서 그 외부로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한 것이 풀프루프고 페일 세이프는요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배려한 대책이죠. 즉 이방향 피난 통로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 예비 전원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게 바로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고려한 거죠. 다음 5번 나가죠. 자, 5번은 질식소화. 질식소화라는 것은 산소의 농도를 낮춰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식소화할 경우에 이 산소 농도를 몇 프로 이하로 하면 질식이 되느냐? 바로 15%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소화 원리 보면 냉각소화. 이건 대표적인 것이 물이죠. 그래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가 기화열이 크고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21%인데 이걸 15% 이하로 낮추어 가지고 연소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억제소화, 즉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죠. 또는 이걸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제거 소화라는 것은 뭐 산불 화재 벌목을 한다든가 반응기 화재에서 연료 공급 밸브를 잠근다든가 또 여러분이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그 화염을 제거시키는 거 이런 게 다 제거 소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거 소화는 산불 화재, 그다음에 그 화학 반응기 화재 때 연료 공급 밸브 차단시키는 거, 그다음에 유전 화재 때 주위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화염을 제거시키는 거, 촛불을 입김으로 여러분이 불어서 화염을 제거하는 거죠. 피복은 공기하고 가연물을 차단시키는 거. 자, 희석소화라는 것은 알코올의 농도가 높으면 잘 타는데 여기다 물을 갖다 많이 넣어서
희석을 시키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소가 중단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화소화 또는 에멀전 소화라고 하는데, 이건 사류염물의 그 비수용성인 석유류계통 화재일 때 물을 분무 상태로 방사하면은 그 물이 입자가 그 액체 표면에 불연성의 유막을 형성해서 소화하는 원리, 이게 바로 유화 효과 또는 유화 소화라고 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내화 구조인데, 벽의 경우 요 벽돌조로서 두께가 몇 센치 이상이 내화 구조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내화 구조는요, 이 벽일 경우에요, 벽. 이 벽일 경우에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 요거 10cm 이상, 그다음에 철망 모르타르 요거 4cm 이상, 그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요건 5cm 이상.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여기 요 벽돌조는 가끔 출제가 되는데, 벽돌조는 19cm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벽이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10cm 이상. 그다음에 여기 그 철망 모르타르 이게 4cm 이상. 그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있죠. 이놈은 5cm 이상 해서 꼭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7번 가죠. 다음 원소 중 결합력이 가장 큰 거 했는데, 보시면 불소 있죠. 그 다음에 염소, 브롬, 요드, 이게 다 할로겐족 원소죠. 그래서 이건 다 원자가가 다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마이너스 1가죠. 다시 말해서 전자 하나가 모자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그 반응력의 세 크기가 있는데, 요 불소가 반응력이 가장 커요. 다시 말해서 결합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 요드가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이 결합력의 크기가 FCl-BrI고요. 그러면 그 소화 효과 있죠. 소화 그 효과는 불소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염소, 브롬, 그 다음에 요드가 소화 효과는 가장 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합력이 가장 큰 거, 수소와의 결합력, 수소와 결합한다는 것은 요게 불소하고 H, 불화수소죠. 그 다음에 HCl, 이게 염화수소죠. HBr, 이게 그 브로마수소, 그 다음에 HI, 요드화 수소죠. 그래서 이 결합력이 가장 큰 것은 요 F, 불소가 결합력이 가장 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소화 효과는 요드가 가장 크고 불소가 가장 작은 거죠. 다음 8번에 가죠. 자, 이 8번은 연소할 경우, 즉 산화 반응을 할 경우에 아황산가스 SO2죠. 그래서 요거를 아황산가스라고도 하고, 또는 이거를 이산화황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발생시키는 거, 연소하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요 황성분이 있어야 연소하면, 즉 황성분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SO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황이 있어야 SO2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정리는 뭐예요? 요게 우리가 P라는 인이죠. 유황이 바로 S, 황이에요. 당연히 요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에틸기가 요 놈이 3개고, 여기에 알루미늄 있는 거, 이거 몇 류예요? 3류 연물의 금수성이죠. 정리는 몇 류예요? 이건 2류 연물이죠.
유황은 마찬가지로 이류염물. 자, 황리는 요거 우리가 P4로 쓰죠. 그래서 황리는 삼류의 자연 발화성이고 물속에 저장한다는 거. 그래서 8번은 아황산가스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유황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는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나오고요. 황린도 마찬가지로 연소하면 오산화인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두 물질이 연소하면 같은 물질이 나오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린하고 황린은 서로 동소체라고 했죠. 즉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질이 전혀 다르죠. 그다음에 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연소가 되면 Al2O3 12몰의 이산화탄소 15몰의 H2O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그 연소식은 여러분이 그다지 안 나오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9번 나가죠. 자,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중에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 자, 이 물리적 소화하고 우리가 화학적 소화하고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물리적이라는 것은 그 성질이, 소화약제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물을 방사하면 물이 그대로 그 수증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물리적 소화라고 하고, 화학적 소화라는 것은 소화약제가 그 가연물하고 반응을 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 소화를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요. 이런 걸 억제 소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방법이 아닌 것은 바로 이 억제 소화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나가죠. 자, 화재의 소화 원리에 따른 소화 방법의 적용으로 틀린 거예요. 자, 스프링클러, 물 소화약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냉각 소화가 주된 소화 효과. 자, CO2, 당연히 이건 질식이 가장 주된 소화 효과죠. 포소화 설비, 거품 만들어 가지고 방사하는 거. 이건 제거가 아니고 뭐예요? 포소화 설비는 거품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소화 효과예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다음에 억제 소화, 할로겐화합물 소화 설비 아니면 청정 소화약제 소화 설비. 그래서 10번은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표면 온도가 300도씨에서 몇 도로? 360도로 상승이 되면 300도씨에 비해서 몇 배의 열을 갖다가 방출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방출 열량 계산하는 건 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이 방출하는 그 열량은요, 절대 온도의 사승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보면은 요 복사열, 요 Q는 요 A,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예요. 스몰 a. 그 다음에 요 A는 단면적, 그 다음에 F는 기하학적 상수, 팩타죠. T1은 고온의 절대온도, T2는 저온의 절대온도. 요거의 차의 사승에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Q2, 즉 T1의 사승분의 T2의 사승이 되는 거죠. 즉 T1이 저온, 절대온도, T2가 고온의 절대온도죠. 그래서 절대온도는 우리가 켈빈 온도일 경우에는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우리 켈빈 온도.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던 내용이에요. 랭킨 온도는 460에다가 요 화씨 온도 더하는 거. 요게 바로 랭킨 온도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켈빈 온도인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273에다가 저온의 절대 온도 만들려니까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겠죠. 300. 요거의 4승이죠. 고온의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360도 더한 거.
요거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5배만큼의 열을 갖다가 더 방출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2번 나가죠. 자, 이 12번은 혼합가스에 뭐를 물어본 거예요? 폭발 하한계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성분가스에 부피 퍼센트가 각각 주어졌죠. 프로판이 50%, 부탄이 40%, 프로필렌이 10%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럼 이게 다 가연성 기체죠. 그래서 가연성 기체가 지금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르샤트리의 그 법칙,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값 구하는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돼요. 여기서 물어본 거는 폭발 하한계죠. 즉 LM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VM이라는 것은 그 가연성 기체 전체 농도죠. 그래서 여기 프로판 50%, 부탄 40%, 프로필렌 10%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100이 되는 거죠. 자, L1이라는 것은 그 성분 가스의 연소 하한계예요. 프로판의 연소 하한계가 2.2죠. 요 프로판의 농도가 50%죠. 플러스. 부탄의 연소 하한이 1.9예요. 자, 부탄의 농도 40%죠. 프로필렌의 연소 하한 값이 2.4. 프로필렌의 농도가 10%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지수 LM 하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폭발 하한계 값이죠.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 거예요? (2.09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2.09가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값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 값, 상한계 또는 하한계 값 구하는 거는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문제죠. 혼합가스 전체 부피예요. 항상 어떤 때는 여기에다가 공기가 뭐 20%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공기가 20%면 가연성 기체는 80%가 되겠죠. 그런 것만 여러분이 조심하면 되죠. 다음 13번 나가죠. 자, 13번은 우리 동식물 유류. 자, 동식물 유류가 위험물 몇 류예요? 이게 위험물 사류에 해당되는 인화성 액체죠. 여기에서 이 요드 값이 크다는 의미를 옳게 설명한 거. 그래서 요드 값이라는 것은 유지 100g에 흡수될 수 있는 요드의 그람수예요. 그래서 요드 값이라는 것은 옥소가, 우리 요드를 갖다가 이걸 옥소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옥도전기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예전에 피나고 상처난 데다가 소독약으로 옥도전기를 많이 썼어요. 옥도전기라는 것은 이 요드를 갖다가 알코올에다가 녹인 거, 그걸 우리가 옥도전기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살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드 값을 옥소가라고도 하며 100g의 유지, 기름에 흡수되는 아이오딘, 이 아이오딘이 요드예요. 요드의 그람 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식물 유류를 구분을 할 때 요드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불건성류라고 하고요. 그 위에가 반건성류, 건성류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불건성류라는 것은 요드 값이 가장 작은 100 미만을 얘기하고요. 반건성류는 100 이상, 130 미만. 그 다음에 건성류는 요드 값이 130 이상인 걸 우리가 건성류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건성류예요. 그래서 이 건성류는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발화 위험성이 가장 커요. 건성류가. 그래서 아마인유하고 들기름, 그 다음에 오동기름 있죠. 그 다음에 요 해바라기 기름, 요 놈이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이 아마인유가 시험에 잘 나와요. 산화열의 축적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드값이 크다는 것은, 이 요드값이 크다라는 것은 불포화도가 높다는 거죠.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불건성류가 아니죠. 요드값이 크면 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연 발화성이 낮다 했는데, 건성류는 자연 발화성이 높아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이 어렵다가 아니고 쉽다죠. 다음 14번 나가죠. 자, 14번은 이 위험물 3류죠. 요 탄화칼슘 CA, C2 탄화칼슘에서 요거는 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CaC2는 물하고 접촉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아세틸렌 폭발 범위가 2.5에서 81%로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기체는 요 C2H2, 요 아세틸렌이라는 거. 꼭 여러 번 아마 이건 문제에서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이 다 이건 좀 암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탄화칼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카바이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포장마차에 가면은 이런 통에다가 여기에 돌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죠. 그리고 여기에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여기 이후에 보면 여기서 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라이터로. 그러면 여기에 계속 이 카바이드가 물과 반응해서 여기서 아세틸렌이 계속 나와서 불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우리가 소주 한 잔 이렇게 하고 예전에 그런 기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또 뭐로 많이 쓰냐면 감 있죠? 땡감. 땡감을 익히는데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탄화칼슘은 카바이드라고도 하고요. 3류 오염물 중에 칼슘 탄화물인데 물과 접촉을 하면 이 아세틸렌 기체가 생성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세틸렌은 폭발 범위가 2.5에서 81%죠. 또 여러분 위험도 계산할 때 H는 연소 상한 81 마이너스 연소 하한 2.5죠. 요놈을 하한값인 2.5로 나눠주면 이게 위험도라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15번으로 가죠. 자, 에테르 사류 위험물이죠. 그다음에 케톤 마찬가지로 사류 위험물이죠. 에스테르 요건 오류 위험물. 그다음에 알데히드, 그다음에 카르복실산, 그다음에 아민 등과 같이 가연성이면서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용매의 유효한 포소화약제. 이게 바로 알콜포죠. 그래서 알콜은 물에 아주 잘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알콜 화제에다가 여기에다가 일반 포를 갖다가 방사하면 이 거품이 꺼지는 걸 우리가 소포라고 그래, 소포. 그래서 우리가 소포성 또는 거품이 파괴된다고 해서 우리가 파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코올 화재는 일반 포를 쓰면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 화재가 진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 화재에 특히 유효한 것이 알콜포예요. 또는 이걸 내알콜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성 위험물에 탁월한 소화 효과가 있는 포소화 약제는 알콜포 또는 내알콜포에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콜포 소화약제는요, 수용성 우연물, 즉 물에 잘 녹는 사류 우연물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라든가 산, 뭐 개미산이라든가 초산 이런 게 바로 잘 물에 녹죠. 개미산 의산이라고도 해요. 케톤류, 이게 아세톤이죠. 대표적인 것이.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 그래서 알코포의 적응 화제, 즉 수용성이 알코올, 뭐 아세톤, 피리딘, 그다음에 개미산, 초산 이런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16번. 자, 이산화탄소 농도를 사용해서 산소의 농도를 13%로 낮추려고 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몇 프로가 되겠느냐? 이산화탄소 농도 이용해서 산소 농도 계산하는 그 공식 있죠? 그래서 CO2 퍼센트는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즉 원하는 산소의 농도예요. 요거를 21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 CO2 농도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은 아마 암기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소의 농도를 원하는 산소의 농도가 13%죠. 그래서 21 마이너스 13 나누기 21 곱하기 100을 하면 38.1%가 CO2가 돼야 산소의 농도가 13%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17번 나가죠. 자, 17번은 유류화재 탱크에서 발생하는 슬롭 오버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이 슬롭 오버라는 것은 여기 유류 저장 탱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유류가 이렇게 넘치면서 화재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소화를 위해서 물을 갖다 방사하면은 이 온도는 몇백 도가 되겠죠. 근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그래서 물을 갖다 여기 방사하면 이 표면에서 바로 물이 끓어 넘치면서 오히려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을 우리가 슬롭 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소화 시에 외부에서 방사하는 뭐 포도 마찬가지예요. 물 아닌 포를 갖다가 방사를 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또 연소유, 비산 끌어 넘치면서 외부까지 확대가 되는 현상. 그다음에 탱크 바닥의 고인물의 비등에 의해서 발생. 이건 뭐예요? 이건 보일오버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아닌 거 찾는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소면의 그 온도가 100도 이상일 때 물을 주수하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보일 오버는요, 이런 석유류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기름이 있겠죠. 그 이 밑에 물이 소량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화재가 났다. 그럼 이 뜨거운 열이 몇백 도 되는 열이 물에 전달이 되면 물은 갑자기 그냥 끓어버리죠. 그래서 물이 갑자기 끓으면서 이 기름이 오버플로우 되면서 연소되는 거. 요걸 우리가 보일 오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일 오버는 반드시 탱크 이 저부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18번 나가죠. 자, 이 18번은 이 가연물이 연소가 잘 되기 위한 요 구비 조건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열 전도율이 커야 잘 탄다. 여러분 철 어때요?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죠. 그러나 목재는 어때요? 목재는 열 전도율이 작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촛불에다가, 여기가 촛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바늘을 갖다 대서 손으로 잡고 있는 거하고 여기에 성냥골을 갖다가 대고 있는 거하고 바늘은 금방 뜨거워지니까 열이 전달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금방 놓게 돼요. 그러나 이 성냥골은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수 있죠. 나무는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 전도율이 작은 목재가 더 잘 타는 거죠. 열 전도율이 이게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잘 타기 위해서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즉 열의 축적이 돼야 잘 타는 거죠. 자,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되고 표면적이 클 것. 우리가 그 통나무보다는 장작이 더 잘 타죠. 통나무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장작은요,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표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그 장작이. 그래서 우리가 통나무를 그 태울 때 잘 타라고 장작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표면적이 커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잘 타요. 즉 어느 반응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연물의 조건, 산소와 친화력, 그다음에 발열량이 커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열 전도도는 작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도 작아야 되죠. 그다음에 연쇄 반응 일으켜야 되고 활성이 강할 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9번. 주성분이 인산염류, 제1인산염류죠. 요 3종 분말 소화약제. 요게 NH4, H2PO4, 제1인산암모늄이죠. 요 놈이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서 A급 화재, 일반 화재에 가능한 거죠. 즉 얘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에 다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 이유를 갖다가 맞는 것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열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요 HPO3, 메타인산이 바로 방진작용을 해요. 그래서 A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맞는 답이에요. 열분의 생성물인 요 메타인산이 산소의 차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 20번 나가죠. 자, 20번은 요 자연 발화성하고 금수성인 위험물이 몇 류냐? 이 자연 발화성이 이게 황린이죠. 대표적인 것이. 금수성은 황린 이외에 나머지가 다 금수성이에요. 이게 바로 3류 위험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 2류 위험물이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4류가 인화성 액체, 석유류 계통이죠. 5류가 대부분 폭발성 물질이죠. 그래서 그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자체적으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체가 가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것이 바로 자기 반응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부 연소성이라고도 하죠. 5류를. 그다음에 6류가 산화성 액체예요. 그래서 요 1류하고 요 6류는 같은 산화성이에요. 근데 성상이 1류는 고체고 6류는 액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험물의 요 분류하고 성질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답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 소방 원론은 특별히 여러분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왔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거의 원론은 80점, 90점 다 맞아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